방송 1시간으로 줄이겠어요. 예.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자, 김세윤의 영화 음악 진행합니다. 김세윤 씨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신 것 같네요. 네. 하도 오래 봐가지고 이제 얼굴만 보면 아 이분 안녕하시구나. 네. 이분은 오늘 좀 컨디션 안 좋은데 이런 것도 다 보입니다. 네. 아까 운전할 땐 걱정 많이 했습니다. 비가 많이 내려서. 한참 쏟아질 때 제가 강변북로에 있어갖고. 예. 네. 그때 앞이 안 보일 정도로 막 내렸습니까? 네. 정말 무슨 약간 태풍 왔던. 와이퍼 막 빨리 돌려야 되는. 네. 근데 와이퍼를 제일 빨리 돌려도 비를 잘 못 막아내는 상황에서 와이퍼 때문에 정신이 없어지는 그거 있죠. 와이퍼 때문에 더 앞이 안 보이는. 비가 막 내릴 때. 네. 이 와이퍼 고장 나가지고 운전해 보셨습니까? 와이퍼 고장 난 채로? 고장은 아닌데 이게 잘 안 닦이는 와이퍼로 운전해 본 적은 있어요. 그래도 그건 시야가 뿌해서. 그 정도는 괜찮아요. 네. 완전히 고장 났을 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럼 운전 안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사실 그래야 되죠. 네. 근데 어쨌든 지금 가야 되겠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래가지고 제가 예전에 한번 해봤는데 고개를 창문 밖으로 이렇게 내고 운전하는데 이게 5분 이상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비를 맞으면서요? 그럼요. 비를 맞으면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비가 막 5분 이상. 그다음에 이제 저 팔을 손을 쭉 뻗어가지고 네, 창문을 와이퍼를 손으로 잡고 닦으면서 가는 이것도 한 3분 이상 할 수가 없어요. 팔이 너무 아파가지고. 그렇게까지 운전을 꼭 해야만 하는 상황이었나요? 그러니까 비참한 거죠. 그렇게 해서라도 지금 가야 되는 상황. 네. 다행히 그 정도는 아니었고요. 네. 네. 근데 아까는 정말 그 정도 아니면 얘기하지 마세요. 네. 네. 아무것도 아니니까. 얘기하지 말 걸. 네. 비가 아주 조금 왔습니다. 네, 아주 살짝 가랑비처럼. 네. 자, 오늘은 어떤 영화입니까? 제가 이 영화를 그때 이 영화 개봉 당시에 소개를 못하고 예. 언제 시간 되면 해야지 하다가 본의 아니게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예. 오늘 이 영화를 소개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오늘은 날이 5월 18일이잖아요. 광주 민주화운동 40주년이기도 하고요. 네네. 그래서 사실 오늘 새벽에 제가 하는 FM 영화음악의 오프닝으로 이 영화 얘기를 잠깐 했어요. 한 2, 3분 정도. 예. 그러면서 사실은 오늘 더 생각나는 그리고 오늘 보면 더 좋을 영화이기도 해서 배철수의 음악 캠프 청취자 여러분께도 이 작품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네. 영화 제목은 예. 작가 미상이라고 하는 작품이고요. 제목이 작가 미상이에요. 네, 그래서 검색하실 때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이 영화를 만든 사람이 누군지 모른다는 뜻이 아니고요. 네. 영화의 제목이 작가 미상이고 이게 올해 2월에 한국에서는 소개가 됐었고요. 일단 이 영화 얘기를 하려면 타인의 삶이라는 영화 얘기로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타인의 삶. 네, 제가 정말 좋아하는 영화고요. 2007년에 아카데미 외국어 영화상을 받은 작품이에요. 그 당시만 해도 외국어 영화상이라는 부문이었죠. 그렇죠. 예,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독일이 통일되기 이전의 동독에서 어떤 비밀 경찰이 그것도 예술가 부부를 도청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예요. 예. 근데 처음에는 정말 자신의 본분에 충실하게 예술가를 도청하는 게 목적이었는데 예술가 부부를 도청하다 보니 그들의 예술에 감화되기 시작하는 이야기입니다. 네. 그래서 이 영화는 뭐 제목 자체가 타인의 삶이잖아요. 결국 영화의 끝에 이르르면 위대한 예술은 그리고 정말 진심을 다한 예술 그리고 뭐 진실을 추구하는 예술은 타인의 삶도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이야기를 정말 설득력 있게 그려낸 작품이 네네. 타인의 삶이라는 작품이에요. 근데 2007년에 그 영화를 만든 감독 이름이 뭐냐면 제가 이 감독 이름 이제는 외웁니다. 플로리안 henkel 폰 도너스 마르크라고 하는 아주 긴 이름을 가진 이름은 길지만 네. 외우기는 그렇게 어렵진 않네요. 플로리안 henkel 폰 도너스 마르크. 네. 뭔가 좀 잘 외워질 것 같은 이름이에요. 약간 좀 그 이름은 긴데 이렇게 따로따로 떼어 놓으면 좀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름들의 조합이에요. 그러니까요. 예. 플로리안 그리고 henkel은 그래서 어쨌든 바로 이 플로리안 henkel 폰 도너스 마르크가 가장 최근에 만든 작품이 바로 작가 미상이라는 작품이고요. 예. 아까
처음에 소개해드린 타인의 삶이라는 영화로 2007년 아카데미 외국어 영화상 받았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예. 바로 이 영화 작가미상이라는 작품으로 올해 아카데미 국제장편영화상 후보였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국제장편영화상을 받은 건 기생충이었죠. 그렇죠. 그래서 기생충에 밀려서 상을 받지는 못했지만 전 세계의 수많은 영화 중에 그러니까 영어를 사용하지 않은 전 세계의 수많은 영화 가운데 아카데미 후보에 딱 5편이 오르는데 그중에 한 편이 됐던 게 바로 이 작품 작가미상이라는 작품이고요. 이 작품은 이게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느슨한 전기 영화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딱 뭐 어떤 사람의 전기 영화다라고 표방을 하고 이게 그 사람의 인생 얘기라고 딱 규정을 짓고 만든 영화는 아닌데 네. 감독 자체가 실존 인물의 삶의 영감을 받아서 그 사람의 삶을 어쨌든 뼈대로 삼고 그 뼈대 위에 자신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조금 얹어서 만든 영화거든요. 예. 그 예술가가 누구냐면 게르하르트 리히터라고 하는 화가인데요. 혹시 아직까지 게르하르트 리히터라는 예술가를 모르신다면 제가 이 영화를 처음 볼 때처럼 이 사람 누군지 사실 모르는 상태로 영화를 봤거든요. 네. 그리고 만약에 이 영화를 보실 생각이 있다면 영화 보실 때까지 검색 안 해보시는 걸 추천을 해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 영화를 보기 전까지 이 화가의 존재를 모르고 있다가 예. 모르겠어요. 뭐 이 화가의 작품을 미리 보고 영화를 봐도 사실은 뭐 이미 존재하는 사람이라서 영화를 보는데 전혀 방해될 건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제가 이 영화를 보고 이 화가의 작품을 보니까 이게 뭔가 이 화가의 작품 자체가 주는 감동이 아마도 제가 영화를 보지 않고 작품을 먼저 접했다면 이 정도까지는 아니지 않을까 싶을 정도의 감동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게르하르트 리히터라는 사람의 삶이 어떤 거냐면 흔히 말하는 격동의 현대사가 한 사람의 인생에 녹아있는 어떤 그런 대표적인 인물인 거예요. 네. 이 사람에게는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나치에 의해서 정신병원에게 끌려갔던 이모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 사람의 장인어른, 네. 게르하르트 리히터의 장인어른은 나치의 장교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자신의 이모는 나치의 피해자였고, 그러니까 자신의 장인어른은 사실 그때의 가해자였던 거죠. 그러네요. 예. 그리고 동독에서 활동하다가 서독으로 망명을 해서 이 예술가의 삶을 계속 이어왔던 사람이거든요. 네. 사실은 이 사람의 인생에 2차 세계대전과 나치와 그리고 독일의 분단 그리고 통일까지 독일의 현대사가 다 녹아있는 한 사람의 예술가의 삶을 토대로 이 플로리안 henkelvon 도너스 마르크가 쿠르트라고 하는 가상의 인물을 내세워서 이야기를 이제 하나하나 풀어가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이모의 존재도 있고요. 그리고 장인어른의 존재도 있고요. 무엇보다 쿠르트는 예술가이기 때문에 이 한 소년이 어떻게 자신만의 작품 세계를 찾아내서 세상의 어떤 현실을 반영하는 예술을 완성해 나가는 예술가란 무엇인가, 예술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내는 작품입니다. 저는 이 작품이 일단 길어요. 그래서 얼마나 되는데요? 그래서 이게 아마 그냥 정보를 찾아보시면 약간 좀 주저하실 수가 있습니다. 189분이거든요. 3시간이 넘어요? 네. 그런데 저 솔직히 이 영화 제가 극장에서 볼 때 이 끝났을 때 이 영화가 3시간이라는 생각을 못했어요. 그냥 한 2시간 조금 넘는 정도인 것 같다라는 느낌으로 영화를 봤거든요. 저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루한 영화는 절대 아니군요. 저는 이 영화가 지루할 수가 없었습니다. 시간 순삭. 네. 그러니까 일단 이게 한 사람의 인생을 지켜보는 거는 언제나 뭐 흥미롭고 재미난 일이긴 한데 3시간의 시간에 한 소년이 청년 예술가로 성장하는 과정을 담아내는 걸 웬만큼 잘해내지 않으면 그게 그렇게 그렇죠. 재밌을 수가 없거든요. 네. 하지만 저는 이 영화에 완전히 빠져들었기 때문인지 저에게는 189분이 아니라 129분 정도의 영화로 느껴졌다. 아하. 예. 이게 솔직히 말씀드리는 겁니다. 가령 이 영화가 89분으로 느껴지진 않았다.
그럼 89분은 아니지만 129분 정도로 느껴졌다. 그럼 뭐 솔직히 얘기해야지 뭐 지금까지 그럼 솔직하지 않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게 약간 좀 과장하면 좀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시간 가는 줄 모르게 봤다라는 표현을 습관적으로 쓰기가 쉬운데 네. 시간이 가는 건 알긴 알았습니다. 알긴 알았는데 정말 뭐 눈 깜짝할 사이에 영화가 끝날 정도로 뭐 이런 표현을 제가 쓸까봐 이제 그 스스로 그런 표현을 좀 자제하면서 네네. 89분처럼 막 순간적으로 스쳐 지나갈 정도로 그런 이야기의 흐름은 아니었지만 129분 정도의 이야기로 한 사람의 인생과 한 나라의 역사와 그리고 시대의 아픔과 그리고 또 역사의 과오들이 예술을 통해서 어떻게 승화되는가라는 그 우리가 흔히 말로는 하기 쉬운 것을 네. 영화 매체가 시각적 그리고 청각적으로 너무나 멋있게 우리에게 보여줬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정말 좋아하는 작품이라서 아껴두었다가 오늘 소개해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우선 음악을 한곡 듣죠. 예전 노래들이 아무래도 많이 쓰이는데 그중에 좀 반가운 노래가 있어요. 문라이즈 킹덤 덕분에 저도 좀 친근해진 노래인데 네. 프랑스와 아르디의 르땅드 라무르 아마 이런 발음에 가까울 텐데요. 확실해요? 사랑의 시간이라는. 다시 한번 발음해 보세요. 저 프랑스어 좀 어려운데 르땅드 라무르인가요? 네. 그냥 이럴 땐 좀 그래서 그냥 사랑의 시간. 사랑의 시간. 이라는 아주 쉬운 제목으로 소개를 합니다. 네. 프랑스와 아르디. 사랑의 시간. 듣겠습니다. 사랑의 시간 들었습니다. 네, 아까 제가 이 영화의 제목을 작가미상으로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이 영화의 영문 제목은 조금 달라요. Never Look Away. 그러네요. 그래서 이게 눈 돌리지 마. 고개 돌리지 마라고 하는 뜻을 가진 문장이거든요. 이게 뭐냐면 영화 속에서 아주 중요한 대사예요. 아까 말씀드린 이모 있죠. 이 주인공. 네. 소년 쿠르트를 결과적으로는 예술가의 길로 이끈 사람이 이모이고요. 어릴 때 아주 큰 이 쿠르트의 삶에 아주 커다란 영향을 끼친 사람이거든요. 근데 바로 이 이모가 늘 하던 이야기가 눈 돌리지 마였어요. 눈 돌리지 마. 그러니까 가령 뭐 어떤 전시회를 가서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예술 작품을 보았을 때 그 당시니까 뭐 입체파 그림 나오고 막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아름다운 그림이라기보다 뭔가 기이하거나 뭔가 낯선 예술 작품들이 있는 전시회에 가서도 눈 돌리지 마. 진실한 것은 언제나 아름다워. 그리고 이제 2차 대전의 어떤 참상을 이 꼬마 아이가 목격하게 되잖아요. 네. 사실 그거는 똑바로 쳐다보기 힘들고 웬만하면 사실 외면하고 싶은 게 사람의 심리죠. 그렇죠. 근데 바로 그럴 때도 이모가 이 아이에게 해준 말은 절대 눈 돌리지 마. 눈 돌리지 마. 진실한 것은 언제나 아름다워. 그리고 이 이모가 마지막에 그러니까 그 이모와 소년의 마지막이겠죠. 이모가 정신병원에 끌려갈 때도 이모가 끌려가는 모습을 보는 게 가슴 아프잖아요. 그때도 그렇죠. 이모가 해준 마지막 말은 절대 눈 돌리지 마. 진실한 것은 언제나 아름다워. 그러니까 사실은 이모가 해준 이 말 한마디를 나침반 삼아서 이 소년 쿠르트가 자기의 길을 쭉 가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은 우리 모두가 조금 마음에 품어야 되는 생각이기도 하고 특히 예술가가 품어야 하는 생각이라는 거를 이 영화는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술가는 결국 직면하는 사람이고 예술가는 외면하지 않는 사람이 예술가다. 그리고 외면하지 않는 예술. 그러니까 뭔가 좀 눈 돌리고 싶고 모른 척하고 싶은 것조차도 예술가가 모른 척하지 않을 때 타인의 삶도 바꿀 수 있고 그 어떤 시대의 흐름도 바꿀 수 있다는 걸 이 영화를 아주 감동적으로 증명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공교롭게도 이 영화와 함께 후보에 올랐다가 국제 장편 영화상을 받은 기생충의 봉준호 감독이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아주 가장 유명한 말을 남겼죠. 마틴 스콜세지 감독의 말을 인용해서 가장 개인적인 것이 가장 창의적인 것이다. 그 얘기했죠. 근데 바로 이 영화를 보고 나면 그 말에 딱 들어맞아요.
그러니까 이 쿠르트라고 하는 주인공인 가장 개인적인 삶에서 자신의 예술을 길어 올렸는데 그게 결과적으로 가장 창의적인 방식으로 표출이 되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제가 예전에 이 영화를 어떤 지면에 소개할 때는 그런 표현을 썼었는데 이 영화의 어떤 장면들은 정말 끝내주기 아름답다. 근데 그게 단지 촬영을 잘하거나 풍경이 예뻐서 아름다운 게 아니라 그 영화의 장면에 담긴 감정과 생각과 그리고 질문이 너무 아름다워서 이 영화의 몇몇 장면은 정말 끝내주기 아름답다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영화가 바로 작가미상. 다른 날도 좋지만 오늘 같은 날 우리에게 역사란 무엇인가. 그 질곡이라고 표현하는 그리고 상처가 많은 역사를 갖고 있는 우리는 그 역사를 토대로 앞으로 어떤 미래를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굉장히 어렵고 무거운 질문을 이 작가미상이라는 영화를 통해서 시각적으로 그리고 영화적으로 한번 해답을 찾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이 영화를 소개해드립니다. 근데 영화에서의 그 이모가 네. 이모가 이렇게 눈 돌리지 말라고 사실 우리가 살면서 네. 참 차마 정면으로 바라보지 못하는 정말 끔찍하고 아픈 기억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 거는 대부분의 그 마음이 약한 사람들은 네. 외면하게 되거든요. 모른 척하고. 네. 그러지 말아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약간 라인 맞춰서 만들어낸 문장이 있습니다. 예. 우리가 외면하면 그들은 모면한다라고. 제가 약간 좀 응용할 수 있어요. 예술가가 외면하면 권력자는 모면한다 식으로 응용 가능한 표현이긴 합니다. 웹 쪽으로 한번 가보시면 어떻겠습니까? 라임 맞춰가지고. 예. 아니, 그런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늘 라임을 맞춥니다. 네, 그래서 제가 혹시라도 다시 음악을 해서 네. 랩을 하게 되면 가사 쓸 때 좀 같이. 영광입니다. 네. 그렇게 해서라도 음악을 다시 하실 수만 있다면. 제가 무엇인들 못하겠습니다. 아이고. 자, 그러면은 뭐 음악 들으면서 마치죠. 예. 예, 오늘 말씀드린 바로 이 영화 작가미상의 감독 플로리안 henkel 폰 도너스 마르크가 할리우드에 진출해서 네. 결국 타인의 삶을 만들고 헐리우드로 스카웃됐죠. 그래서 할리우드 가서 만든 영화가 투어리스트라는 영화가 있어요. 투어리스트. 네, 타인의 삶과 오늘 소개해드린 작가미상과는 좀 느낌이 좀 다른 영화긴 하지만 네. 예, 바로 그 투어리스트라는 영화도 전 나름 재밌게 봤거든요. 그 영화에 이 곡이 쓰이죠. 뮤즈의 스타라이트. 스타라이트. 네, 그래서 이 곡 준비했습니다. 자, 이 음악 들으면서 김세윤의 영화 음악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